이번 시간은 핫 이슈 차트 시간이고요. 아이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엄청난 급등이 프리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5년간 총 97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 8시쯤에 나왔었죠. 8시쯤에 나와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래서 60달러이던 주식이 거의 8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70달러대를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장 시작하고서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계약은 아이랜의 AI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으로 MS가 A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아이랜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2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랜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 훈련 및 추론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총 97억 달러인데요. 연간 약 19억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랜의 매출 다각화와 AI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한편 델 테크놀로지스와 약 58억 달러 규모의 GPU 및 관련 장비 구매 계약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GPU들은 26년까지 텍사스 차일드레스 캠퍼스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랜이 11월 말 정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정을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해가지고 11월 6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리 땡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른 AI 클라우드 계약을 추가로 체결 중이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이행 시에 추가 파트너십 또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의 어떤 주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 하락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뭐 고평가다 뭐다 하지만은 이렇게 조 단위, 10조 단위 계약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뭐 밸류에 대한 의심도 점차 이제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장애물은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이 되면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매물은 해소가 됐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대세가 꺾여 가지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고런 상황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탈출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역시 이 고점 매수자들의 고치지 못한 습관이다라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75달러 이상 가면서 그 지점에서 이제 몰빵을 하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전에도 이제 아이랜은 제가 빈번하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지금은 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21선 위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21선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요 단기적으로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죠. 하지만 여기였죠. 여기서 인제 월요일이었는데 단기 매도 사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64달러 요 근처에서 아마 한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3일 내내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5% 정도 하락 후에 다시 또 인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인제 한번 캡처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60 분봉, 60 분봉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요 60 분봉상 120 선이 현재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또 정수리를 맞고 떨어질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한번 해 봤었죠. 네, 두 번째는 인제 10월 24일 날 최상의 시나리오와 21선의 중간에서 무빙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또 그림을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인제 최상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빠져 가지고 61선 위를 길 것이다. 요 두 가지 인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이 최상의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 21선의 연장선이죠. 여기하고 요 최상의 시나리오 요 사이에서 아마 무빙을 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10월 31 일이었죠. W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인제 예상을 해 봤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요 음봉까지 4 연속 음봉이 나왔던 요 자리죠. 여기서 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아마 W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제 비교를 하면서 왼쪽 그래프는
그 진디엑스 홀딩스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그리면서 진디엑스가 한번 W자로 모양을 그리면서 폭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수렴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계약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미리 땡겨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이랜도 다음 행보는 일봉상 삼각수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차트의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요. 부분적으로 상승 및 돌파 후에 풀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후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돌파, 그다음에 풀백, 그다음에 통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통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선과 그다음에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 사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맞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통통 튀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삼각수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엔 또 재상승이 나오고 요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 선으로 표시해 놓은 $60 요 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요렇게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삼각수렴 구간은 랜덤 워크지만 컨센서스가 박스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움직이겠지만은 요 상한선, 그다음에 상단과 하단에 어떤 박스가 보이지 않는 박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64에서 75 이 저가와 고가 라인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전략을 우리가 짜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요 저가 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고가 라인에서는 매수를 멈추거나 단기적으로는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고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6 일이 인제 실적 발표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 모멘텀은 현재 다소 희석이 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한다든지 요런 케이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미리 당겨서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계약 내용이 가이던스나 실적 발표일에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뉴스로 또다시 시세가 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다소 희석이 된 상태다. 요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가 매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제 그 아이렌의 3분봉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가에 달려드는 불나방을 페르소나로 해가지고 한번 표정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 프리장에서는 잠잠했죠. 거래 자체가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연수 분봉이 나온 상태여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시 땡 되니까 아마 토스증권에서 제일 뉴스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7시 55분, 8시 고 사이에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속보식으로 짤막한 뉴스가 하나 떴죠. 뜨자마자 그냥 이렇게 폭등을 해 버립니다.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손을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이 뭐 3분봉 요 자리에서 산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아마 $70 여기서 인제 음봉 하나 떴을 때 이때 인제 살까 말까를 고민하셨을 텐데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 특히 인제 $70 이상 평단이신 분들은 '아 드디어 양전을 했구나. 계좌가 빨간불로 돌아서는 정말 환희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팔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비중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주를 갖고 있으면 100주 전체를 판다, 산다.' 이 개념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절반을 그냥 던져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만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죠. 꼭지에서 추매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왜 사냐.' 요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의 인제 특징은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인제 70 에서 75, 80, 90 까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덥석 잡는 거죠. 여기서 몰빵을 해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내 이제 매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1 시간이 지나고 2 시간이 지나면서 평단을 높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평단이.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정말 지옥 같죠. 1분 1 초가 정말 지옥 같은 고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제 서머 타임이 해지가 됐죠. 그래서 11시 반에 장 시작하고 수급이 인제 몰려들면서 잠깐 이렇게 가격이 뜨죠. 뜨면은 인제 한 뭐 5분 정도는 장 초반에 잠깐 또 표정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죠. 인제 곧 80, 90을 가겠구나. 하지만은 그것도 잠시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요 분봉상의 20 선도 기울기가 확 가팔라지면서 인제 내리꽂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인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갈까 말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늘 탈출이 습관이 돼 있어요. 탈출이 습관이 돼 있어서 탈출이 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탈출하는 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가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반등을 하고 어디서 눌리고 그다음 스텝은 뭐고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오고 요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제 음봉이 뜨고 지금 당장 양봉이 뜨고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인제 아무 인제 손도 못 쓰고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사실상 저점이거든요. 장중 저점이었거든요. 항상 저점에서 이제 던지게 된다는 거죠. '아 더러워서 안 한다. 아 기회잡주다.'라고 인제 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매수를 75에 해서 매도를 65에 하는 그런 인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전체적으로 프리장 포함해 가지고 30% 정도 급등을 한 날이죠. 하지만 이런 날에도 이런 어떤 방식의 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는 매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곳도 없어요. 그럼 이제 스물스물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고서 후회를 하게 되죠. '아 팔지 말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전형적으로 '거꾸로 가는 주식 매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실이 나더라도 좀 멋있게 잃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 빠지게 손실이 나는 손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내동 매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을 해 가지고 그냥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팔고 거꾸로 가는 매매죠. 그래서 인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흥분을 해서 샀는데 가격을 더 싸게 준다고 하는데 팔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질 않아요. 사질 않고 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효약은 역시 종이와 도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자체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내가 뭘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도장을 찍어서라도 어떤 계약을 하듯이 진지한 마음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행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 행위를 통해서 오판을 줄이고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런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미 부여를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성을 되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결론은 결국에는 버튼 하나만 띡띡 눌러 가지고 매매를 쉽게 하기 때문에 액션 하나하나의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이고 아주 가볍고 쉬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싸웠는데 졌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무지성으로 싸워 가지고 질 수밖에 없다. 네 요런 인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인제 뭐 아이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핫 이슈 차트 시간으로 어제 급등이 나와서 이전에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해 버린 아이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